박기영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어제 자진 사퇴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차관급 이상 고위직의 네 번째 낙마 사례입니다. 또 정부 여당이 방송개혁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데요. 어제 이호성 방송통신위원장이 국회를 방문해서 MBC 사장의 해임을 암시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정치부 장하영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어제 저녁이었죠. 6시 조금 넘어서 박기영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임명된 지 나흘 만에 전격적으로 자진 사퇴하면서 결국 자리에서 물러났죠. 네, 그렇습니다. 이 박기영 본부장 지난 7일 오후에 지명이 됐는데 나흘 만에 결국 낙마를 했습니다. 그 거취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대답 없이 퇴근을 했다가 사퇴의 글이라는 긴 입장문을 발표했는데요. 이 박기영 교수 글을 보면 11년 전 황우석 박사 논문 조작 사건이 자신에게 주홍 글씨다. 이렇게 모든 책임이 자신에게 쏟아지는 게 가혹하다. 임기 중 일어난 사고에 대해 무한 책임을 지고 삶의 가치조차 영원히 빼앗겼다. 정부 관료 중 자신에게 씌워지는 굴레가 가장 클 걸로 생각한다. 이렇게 곳곳에서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또 자신이 황우석 박사와 관련해서 연구비를 받고 논문 공저자로 이름을 올린 경위에 대해서도 별첨을 통해서 또 자세히 설명을 했는데요. 연구비를 받은 건 황우석 박사 개인에게서가 아니고 서울대로부터였고 이 자신의 줄기세포 연구 가이드라인이 인정을 받아서 공저자로 들어갔다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어제 저녁에 이제 물러나긴 했습니다만은 전날 그제 저녁에는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 직접 나서서 박기영 본부장의 이제 공도 있고 과도 있다 하면서 여론의 어떤 그 추이를 지켜보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청와대로서는 상당히 좀 아쉬운 그런 대목일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박기영 본부장 처음에 이제 그 조금 전에 그래픽에서도 보셨는데요. 이 박 교수 사퇴 글에서도 언급이 됐듯이 MBC 한학수 PD SNS 글이 여론이 들끓는 단초가 됐습니다. 박 본부장이 당시 황우석 교수의 연구 활동을 전면 지원한 정부 인사들, 그러니까 이른바 황금박쥐의 일원이었고 참여정부 몰락에 일조한 인물이다. 이런 비판이 제기가 됐었는데요. 이 박 본부장이 지명 발표가 된 지 1시간여 만에 이 한학수 PD가 글을 올렸고 이후에 과학계와 시민사회단체, 언론 정치권이 한 목소리로 박 교수가 대체 불가능한 인물이냐. 또 대국민 사기극으로 국제적인 망신을 최소 방조했는데 이런 인물이 20조 원에 달하는 국가 R&D 예산을 관장하는 이런 인물로 적합하냐. 이런 포화를 맞았던 겁니다. 그럼 그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참여정부에 있다가 이 폐지가 됐다가 이번 정부 들어서 다시 부활한 그런 자리인데요. 그제부터 어제까지 박기영 교수의 입장 표명 그리고 청와대의 옹호 발언, 그에 대한 야당 반응까지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청와대에서 과학기술을 총괄한 사람으로서 전적으로 책임을 통감하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의 부족을 좀 용서해 주시고 부디 많이 부족한 저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간청드립니다. 박기영 과학기술보좌관은 공도 있었습니다. 그의 과와 함께 공도 평가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식의 논리라면 세상에 공과 과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국정농단의 주역인 최순실에게도 공과 과가 있을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힘센 연줄이 이처럼 말도 되지 않는 인사를 가능하게 만들었는지 의문입니다. 새 정부 들어서 차관급 이상 인사가 물러난 것이 이제 네 번째 아니겠습니까? 김기정 국가안보실 2차장이 있었고요. 그리고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조대엽 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어제 박기영 과학기술혁신본부장까지 해서 네 번째인데요.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당히 지금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지지율에 비춰보면 상당히 많은 거 아닙니까? 네, 그 이전 사례를 차례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기정 국가안보실 2차장 정의용 안보실장을 도와서 외교안보의 전략과 실무를 맡을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됐는데요. 임명된 지 12일 만에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급격한 건강 악화를 표면적으로 내세웠지만 연대 교수 시절에 품행과 관련된 제보가 잇따랐던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박기영 교수와 마찬가지로 기자회견을 통해서 음주운전 그리고 도둑 혼인신고
등에 대해서 해명을 했었는데요. 예. 이렇게 해명을 한 지 10시간 만에 사퇴를 했습니다. 또 조대엽 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청문회까지 거쳤다가 지명 32일 만에 또 사퇴를 하기도 했습니다. 예. 음주운전 그리고 사회이사 겸직 논란 등이 이유였습니다. 여기에 박기영 교수까지 이 사퇴한 사람들은 모두 진보 진영에서도 반대한 인사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어제 갤럽 여론조사에서 또 여론조사가 발표가 됐는데 국정 지지도를 보면 이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도가 78%입니다. 예. 지난주보다 오히려 1% 높아져서 4주 연속 70%대를 찍고 있는데요. 뒤집어서 말하면 정말 이 사람은 아니다. 이런 인사가 아니면 낙마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예. 네, 이 정의당이 데스노트를 쓰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분석도 정의당이 반대하면 있습니다. 다 낙마하는 것 같아요. 네, 예. 그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에도 그 정의당이 의견을 냈고요. 예. 부적격 의견을 냈고 또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이 부적격 의견을 정의당이 낸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방금 전에 보셨듯이 추혜선 대변인이 이제 박경 본부장에 대해서도 반대를 했거든요. 예. 그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이기 때문에 이런 여론이 반영이 되더라도 바로 반대 입장을 표명하기가 힘든데 정의당이 그런 여론의 리트머스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화제를 바꿔서 어제 이호성 방송통신위원장이 국회를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이 자리에서 공영방송 사장이 공정성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발언을 했어요. 여러 가지 좀 암시를 하는 대목이죠. 네, 사실 이호성 방송통신위원장이 국회를 방문한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예. 지난 2일에 취임 직후에 국민의당 박주선 비대위원장을 만났는데요. 이때 이제 박 비대위원장이 일부 방송 패널의 편향적인 평가 그리고 주장을 좀 막아달라 이렇게 건의를 했고 예. 이 위원장이 화답을 하는 이런 수준에서 만남이 종료가 됐습니다. 하지만 어제 MBC가 제작 거부에 돌입했죠. 이 당일에 더불어민주당을 이호성 위원장이 찾았는데요. 예. 여기서 발언의 수위가 조금 세졌습니다. 예. 먼저 공개석상에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와 이야기를 나눴는데 먼저 들어보시죠. 이명박 박근혜 정권 10년 동안 방송 장악을 위해서 낙하산 사장, 보도 개입, 노조 탄압 등 이 3대 해악이 일상화되면서 공영방송은 무너질 대로 무너졌습니다. 공영방송이 여러 가지로 상당히 나락으로 떨어져 있는 상태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들을 바로잡는 것이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저희 한 소임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만남이 끝나고 국회 복도에서 기자들과 또 만나서 이야기를 더 했는데 예. 여기에서는 더 나아간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영방송 사장이 공정성을 안 지키면 이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예. 또 방송통신위원회가 가진 임명권에 임면도 포함이 돼 있다면서 이 사장의 해임 가능성을 열어뒀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정현주 사장님 소송권에서 대법원 판결로 임명권은 임면권으로 해석해야 된다. 그래서 임명한 사람이 해임권도 가지는 것이 통상적인 예다. 공정성 이런 것을 잘 못했을 때조차도 그게 포함된 무조건 3년 임기를 채워야 된다는 건 아니고. 예. 해임 관한과 관련해서는 이제 여야가 이렇게 바뀔 때마다 서로 말들이 달라지고 입장이 이제 달라지는 그런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정현주 사장 같은 경우에는 결국 이제 해임 지금 이제 야당이 이제 여당할 때 해임이 됐고 대법원에서 해임 무효로 결론 나지 않았습니까? 당시 여당 쪽에서는 이제 정부의 해임 권한이 있다고 주장했고 정현주 사장 측은 이제 해임 권한이 없다 이렇게 주장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2008년 정현주 전 KBS 사장의 해임 소송과 관련해서 2012년이 되어서야 대법원 판결이 나왔는데요. 예. 이때 재판부는 정 사장의 해임이 부당하다 이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예. 수신료 수입 정책 그리고 광고 수입 감소 이런 이유로 해임이 당시에 됐었는데 이 이유가 해임 처분을 당연시할 만큼 중대하다 할 수 없다. 그리고 이 절차상의 문제도 제기가 됐는데 예. 사전에 당사자에 통지하거나 의견 제출을 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대통령에게 해임 권한이 없다는 정현주 사장 측 주장이 받아들여지지는 않았는데요. 예. 일반적으로 임명 권한에 해임 권한이 내포돼 있기 때문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더라도 KBS 사장에 대한 대통령의 해임 권한이 없다고 볼 수 없다. 즉 해임 권한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예.
여당도 지금 힘을 보태는 것 같습니다. 특히 추미애 대표가 연일 강경 발언을 이어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특히 어제 아침 발언을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국정농단 재판 과정에서 삼성 장충기 사장의 휴대폰으로 언론인들의 이 각종 청탁 문자가 쏟아졌다, 이런 시사인 보도가 있었습니다. 예. 이 추미애 대표는 해당 문자를 보면 삼성이 어떻게 언론을 주물렀는지 알 수 있다면서 특히 연합뉴스를 콕 집어 거론을 했는데요. 국가기관통신사인 연합뉴스가 삼성 경영권 승계에 노골적으로 사역했다며 국민 혈세를 일개 대기업인 삼성을 위해 남용한 것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특히 충격적인 것은 매년 수백억의 혈세를 지원받는 연합뉴스의 핵심 보직 인사가 대단히 노골적인 방식으로 삼성의 경영권 승계에 사역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라 할 것입니다. 네, 보수 야당들은 정부 여당 움직임에 당연히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정권 입맛에 맞는 방송을 만들겠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요. 이 부분도 들어보겠습니다. 방송사 사장의 임기를 정권 입맛에 따라 좌지우지하는 것이 정상화라고 생각한다면 크나큰 착각이자 어불성설입니다. 결국 MBC에 대해 손을 보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일련의 모습은 정부가 MBC를 길들이는 정도가 아니라 교체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야당 논리를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지난 9년 동안 민주당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언론 장악을 했다, 이렇게 줄기차게 외쳤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하고 있는 게 똑같은 것 아니냐, 이런 반응입니다. 예. 청와대 인사 관련 소식 그리고 방송개혁 관련 소식 들어봤습니다. 장하영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